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와 과거 사귀었던 전 연인의 지금 나에 대한 속마음과 후폭풍 여부, 연락운, 그리고 다른 이성 유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가장 먼저 이별 당시 전 연인의 속마음과 지금 저희 1번 분을 향한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 분의 전 연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감정보다는 논리와 구조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할 때도 뜨겁게 몰입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감정 표현이나 다정함보다는 조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타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은 저희 1번 분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초반엔 저희 1번 분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에 끌려 호기심과 애정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온도차가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저희 1번 분의 직진적인 애정 표현이나 감정적인 반응들이 전 연인에게는 때로는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느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질서와 틀, 즉 합리적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듯한 부담감을 느꼈었다라고 합니다. 1번 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워낙에 감정적인 수용도가 낮은 전 연인분께선 이렇게 몰려오는 감정들을 충분히 껴안고 받아들이시기보단 회피하는 모습으로 이별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다고 생각하며 이별의 책임이 1번 분에게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후회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려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전 연인분의 저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은 다소 다릅니다. 지금 전 연인분께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1번 분의 모습이 불현듯 마음을 건드릴 때가 많다라고 해요. 특히 관계 초반에 보여줬던 저희 1번 분의 밝고 귀여운 미소와 웃음,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이 문득문득 떠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 연인분은 자신은 이성적이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런 감정을 바로 인정하거나 표현하진 않지만, 억누르려고 해도 자꾸만 밀려오는 그 모습들이 혼란으로 작용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번분에 대해 너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엔 다소 버거웠어 라고 하며 끝까지 관계의 책임을 저희 번분에게 돌리려는 생각을 유지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전 연인분의 곁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있다면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전 연인분 주변에는 분명히 다른 이성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전 연인과 최근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직장, 모임, 혹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람이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과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연인은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이고 적당히 이성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는 중이라고 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잘 맞는다던가, 대화의 흐름이 부드럽다거나, 적어도
감정적인 피로감이 덜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감정의 온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몰입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아, 무난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이성은 전 연인분에게 저희 1번 분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깊이나 정서적인 반짝임을 주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난하고 안정적인 관계여도 전 연인분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빠진 듯한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워낙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에 무디고 자존심이 강한 전 연인분께선 이러한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건적으로 잘 맞는 편안한 이성을 앞에 두고 자꾸만 저 1번 분을 떠올리는 자신의 모습에 낯선 감정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전 연인분이 지금 후폭풍이 왔는지, 그 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연락원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후폭풍은 지금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이성적으로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내면에서는 감정의 잔향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특히 밤 깊은 시간 혹은 문득 SNS에서 저희 번 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전 연인분께선 저희 번 분이 생각보다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부터 약 한 달 반 내외의 시점에서 이 후폭풍은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는 자기도 모르게 저희 번 분의 연락처를 확인해 본다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1번 분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카드상으론 새벽 시간대 혹은 한적한 주말 오후 조용한 감정의 파동이 강해질 때 갑작스럽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연락은 단순한 안부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파편이 함께 실려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전 연인분의 성격상 그 연락 또한 겉으로 들었을 땐 무심하고 건조한 말투로 포장될 수는 있습니다. 이 연락은 일회성보다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후폭풍의 절정과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가 겹치는 이 시점에서 저희 1번 분의 반응에 따라 다시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전 연인분이 지금 저희 1번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추가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땐 좀 내 기준에 너를 맞추려 했던 것 같아. 나름 최선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가 참 귀엽고 순수했던 것 같아.
너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전 연인분께선 저희 번분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요새 종종 생각에 잠기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조금 얄밉게도 자신이 잘못했던 일은 뒤로 미뤄두고 과거의 기억을 그저 미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께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좀 엇갈렸던 것 같아.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웃길 수도 있지만 그냥 예전 얘기라도 좀 나눠보고 싶긴 해.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하긴 좀 그렇지? 전 연인분께선 조금 가볍게 저희 이번 분과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속마음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이번 분께서 보시기엔 이 모습이 다소 가볍고 무게감이 없어 보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분께선 충분히 성장했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성숙을 이뤘습니다. 전 연인분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이번 분께서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저희 이번 분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금의 조용한 시간은 단지 정체가 아니라 다시 저희 이번 분의 매력이 차오르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전 연인분께서 다시 저희 이번 분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건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이번 분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희 이번 분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충분히 아껴주세요. 이 방법이 곧 저희 이번 분에게로 좋은 기운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희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이번 분들 가장 먼저 이별 당시 전 연인분의 속마음과 지금 저희 이번 분을 향한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분의 전 연인분은 겉으로 보기엔 다소 무계획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일명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많고 겁도 많은 내면을 지닌 분이시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낙천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현실적인 불안과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면모를 많이 지니셨다고 해요. 특히 저희 이번 분과의 관계가 끝나갈 즈음에는 심리적, 환경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지금도 그 당시의 불안정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인분은 연애 당시엔 이번 분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설프고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애정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별 당시엔 너무도 덤덤하게 관계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 저 이번 분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태도 속에는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 억누르려는 습관적인 방어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 전 연인분의 저 이번 분에 대한 감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련하고 애틋한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존심과 현실 문제들 사이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진 못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번 분의 모습, 목소리, 함께 보냈던 일상들이 자주 떠오르며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조용한 밤이나 몸과 마음이 지친 순간에 이번 분의 존재가 큰 위안처럼 다가온다고 하네요. 이제 전 연인분의 곁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전 연인분의 주변에는 가볍게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이성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은 대부분 깊이 있는 애정보다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용도에 가깝습니다. 진지한 연애보다는 즉흥적이고 가벼운 관심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 혹은 꽤 연상인 이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황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법한 인물에게 짧게나마 기대려는 마음이 드는 때도 있지만 그런 시도조차 스스로 이것도 결국 아무 소용없다는 체념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네요. 즉, 주변의 이성은 존재하지만 어떤 관계도 전 연인분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별한 이번 분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남으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그 감정을 덮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 연인분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건 일종의 감정적 무력함이자 후폭풍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전 연인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 자체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결국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선입견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해요. 특히 자신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먼저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저 이번 분의 이해심 깊고 따뜻했던 모습은 자꾸만 비교의 기준처럼 떠오르게 된다라고 해요. 새로운 이성과 있을 때조차 문득 이번 분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나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흐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전 연인분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처 끝나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가볍고 자유분방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전 연인분이 지금 후폭풍이 왔는지, 그 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연락원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전 연인분의 후폭풍은 이미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더욱 이번 분에 대한 미련과 감정이 더 크게 솟구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달 후, 전 연인분의 심리적, 환경적 불안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가 후폭풍의 절정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전 연인분께서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감정에 젖어들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표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형태의 연락,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새벽 전화, 취중 문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복받칠 때, 혹은 밤늦게 조용히 누워있을 때 이번 분에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연락은 전 연인분의 성향상 길고 진지한 대화보다는 단편적인 감정 표현이나 애매모호한 말들로 구성될 수 있어요. 또한 이 시기의 연락은 감정의 파편을 전달하는 정도이며 관계를 회복하거나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반면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후 또 한 번의 연락운이 포착됩니다. 이 시기의 연락은 이전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톤을 띠고 있으며 관계의 재정립이나 실질적인 제안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전 연인분이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얘기해 볼 수는 있을까? 같은 접근이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연락 역시 이번 분께서 느끼시기엔 여전히 무게감이 부족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이진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분의 특성상 깊은 감정을 오래 품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책임 있게 옮기는 데에는 여전히 미숙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말은 진지하게 꺼내지만 막상 그 말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력은 부족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 연인분이 지금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을 추가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땐 너무 복잡했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시기였거든. 너는 참 따뜻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 미안해. 고맙기도 하고. 전 연인분은 다소 뒤늦게 그 감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나 책임감에 대한 언급은 피하려는 모습도 보이네요. 비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생각은 해봤어. 근데 뭔가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말은 못하겠더라. 그냥 내가 아직도 가끔 생각나. 보고 싶기도 하고. 전 연인분은 감정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데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번 분에 대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 이번 분께선 마음의 밸런스를 조금 더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너무 깊게 분석하려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 삶과 감정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보여요. 전 연인과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선 위에 놓여 있지만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선 전 연인분의 성숙한 변화뿐만 아니라 저 이번 분의 내면적인 명료함과 경계도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저 이번 분의 감정이 다시 정제되고 삶이 더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조금 더 여유롭게 나를 대하는 시간을 주세요. 이 시기의 감정의 전돈이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산모분들, 가장 먼저 이별 당시 전 연인분의 속마음과 지금 저희 산모분을 향한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산모분의 전 연인분은 과거에도 이미 저희 산모분과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았고 매번 이별이 감정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흐름이에요. 전 연인분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한 성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면의 감정은 복잡하고 깊지만 이를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미숙하다는 점입니다. 다소 방어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표현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진 듯한 태도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해요. 특히 저희 산부분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미숙한 표현 방식이 더 두드러졌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더 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본인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지를 강조하기 위해 산모분에게 나를 세우는 모습도 보였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몰두해 벽을 쌓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별 당시에도 전 연인분이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소 감정적으로 과격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별이 결정되었기에 후회와 상처가 동시에 복잡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전 연인분은 산모분에 대해 점점 더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모분만이 가진 따스함, 단호하면서도 배려 깊었던 태도,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해해주려 했던 모습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 시절 산모분이 견낸 말들과 다정했던 눈빛,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던 그 작은 행동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마다 전 연인분은 마음 한켠이 시리다고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동시에 전 연인분은 왜 자신을 끝까지 안아주지 않았는지, 왜 그때 조금만 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며 그만큼 산모분이 전 연인분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순한 미련을 넘어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잃었다는 무게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해요. 이제 전 연인분의 곁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전 연인분 주변에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성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는 가볍게 말이 오가는 인연도 있고 어쩌다 한두 번 만나는 정도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듯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중 누구도 전 연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연인분은 지금 이성관계에 있어 다소 피로함을 느끼고 있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상태예요. 현재는 연애 자체보다 감정의 안정과 자기 방어가 더 우선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전 연인분은 자신의 연애에서 이해받고 존중받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주변의 이성들은 이런 본인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반쯤은 허공을 바라보듯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반면 저희 사모부는 과거의 그 빈자리를 가장 잘 채워줬던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연인분의 기준선 자체가 사모분에게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인연이 있어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치고 흥미가 사라져버리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사모분이 전 연인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연인분이 지금 후폭풍이 왔는지, 그 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연락원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전 연인분의 감정은 이미 후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과는 달리 이 후폭풍은 한 시점에 강하게 몰아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잔잔하게 오래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즉, 감정의 진폭은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전 연인분의 일상 속에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점점 더 짙어지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모분의 모습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연장선에서 연락운 역시 꾸준히 존재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당장 이번 달 내로도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시기 연락은 감정적으로 약해진 순간에 충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요. 연락의 방식은 주로 간단한 메시지나 무심한 듯 보이는 안부 인사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미련과 감정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나 주말 저녁처럼 주변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헛헛한 순간에 그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달을 넘기더라도 앞으로 3달 이내에도 또 한 번의 연락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은 감정적인 동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잘 지내? 같은 평범한 말 속에서도 내가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신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다만 이 모든 흐름은 빠른 재회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번분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감정이 쉽게 식거나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분은 오랫동안 3번분의 마음을 담고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일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3번분이 전 연인분에게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나름 전 연인분에게는 관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후회의 감정으로 서서히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 연인분이 지금 저희 사모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추가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너는 참 따뜻했는데 나는 늘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한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 전 연인분은 마음속에 사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담고 계시지만 여전히 감정 표현에 서툰 면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B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끔 너가 생각나. 사실 지금도 네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지 문득문득 궁금해져. 말은 못 걸겠지만 내가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 전 연인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로 사모분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분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모분께선 너무 빠르게 정답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연인분과의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는 감정의 끈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감정이 다시 이어지기 위해선 저희 사모분의 내면적인 여유와 중심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감정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의 방향성과 상대의 진심 또한 점차 명확하게 보이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희 사모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4번 분들, 가장 먼저 이별 당시 전 연인분의 속마음과 지금 저희 4번 분을 향한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번분의 전 연인분은 전반적으로 다소 무심하고 무뚝뚝한 면을 지닌 분이시라고 합니다.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언제나 자신의 일과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강했던 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점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도 사번분의 감정이나 일정,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루틴에 더 충실했던 모습이 많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져요. 사이가 좋을 땐 나름 다정하고 재치 있는 면도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드러나면서 두 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 당시에도 전 연인분은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이다. 어차피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일축하며 쿨한 태도로 덮어버리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전 연인분은 당시의 이별을 회상하며 내심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그리움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특히
4번분의 밝고 따스했던 모습이 머릿속을 자주 맴돌며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곱씹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다만 여전히 본인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떠난 거야 라고 자조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방어이자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숙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렴풋한 책임 회피가 동시에 깔려있기도 해요. 진짜로 미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미련을 정확히 마주하기 두려워 감정의 고의로 선을 긋는 방식이죠. 이제 전 연인분의 곁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전 연인분의 주변에는 전 연인분을 호감 있게 바라보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성분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전 연인에게 나름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편이라고 해요. 전 연인분은 이 사람을 괜찮은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큰 감정적인 끌림이나 강한 설렘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상대라는 점에서 이대로 관계가 계속된다면 사귀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식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둘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에 실제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소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연애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전 연인분의 감정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정서적 교감이나 애착 없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결국 몇 달 내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전 연인분의 감정 속 후폭풍은 더 거세지고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과거 사번품과 함께 했던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될 수 있어요.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건 바로 그런 비교와 실망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전 연인분이 지금 후폭풍이 왔는지, 그 강도는 어떠한지, 앞으로 연락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전 연인분은 서서히 후폭풍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잠잠해 보일 수 있지만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 즉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로부턴 전 연인분의 내면에 점점 더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쌓여갈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만족감보다는 공허함과 감정적인 단절을 느끼시면서 오히려 과거의 사번분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벌써부터 알 수 없는 정서적인 허기와 답답함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폭풍은 지금으로부터 약 3달째가 정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시기에는 전 연인분이
새 이성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맞게 되고 동시에 사법분과의 추억과 감정이 강하게 뒤섞이며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 전 연인분이 진지하게 내가 지금 누구와 있고 싶은가, 진짜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쉬운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에 전 연인분은 매우 진솔한 형태의 감정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취중 진담의 형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 꺼내지 못했을 말들 혹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고백들이 예상보다 솔직하게 터져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연락은 상당히 깊은 진정성과 후회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사범분께서 그 연락을 받아주신다면 재회오는 상당히 강하게 흐르며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연인분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다가오고 진지하게 관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나 만일 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거리를 두게 되신다면 이후의 연락은 꽤 오랜 시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 연인분은 상처를 크게 받아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새로운 관계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약 10개월쯤 후에 다시 한번 연락원이 오며 이때에는 전 연인분이 이미 다른 이성과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관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인분은 그때쯤이면 다시 사범분에게 쉽게 연락을 시도할 수 없는 감정적 거리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즉, 이번 3달째의 연락 시기가 전 연인분에게도 그리고 사범분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과 감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와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전 연인이 지금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을 추가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난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너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핑계였던 것 같기도 해. 미안해. 넌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전 연인분은 그 시절 자신의 의기심을 완전히 인정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B를 뽑으신 분들, 전 연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연락하면 어색하겠지? 근데 요즘 너가 자꾸 생각나. 아무 일 없는 척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 전 연인분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 표현에 서툴지만 솔직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모분께선 감정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전 연인분과의 인연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감정의 교차점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선 4번분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단단해지고 중심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흐름을 먼저 살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면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4번분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희 4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